방금 전에 발표된 미국 백악관 측 속보에 의하면 오늘 밤에 예정돼 있던 CPI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발표가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긴급 연기가 됐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손에 땀을 쥐고 기다리던 빅 이벤트 2개가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현재 시장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XRP 같은 주요 코인은 이 소식에 가격이 한때 출렁였고, 이 반대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온스당 4,200달러 선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이 겉으로 데이터 발표가 늦어지나 보네, 이러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정 변경 이상의 거대한 자금 흐름과 전략이 엮여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부터 그 숨은 맥락들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PI 발표 연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입니다. 무려 42일 동안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 대립으로 인해서 이 정부 기관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공식적인 경제 통계들이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 1940, 물론 CPI 자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11월 13일에 공개될 예정이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자료 수집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약 없이 밀렸다라는 거. 이 모건 스탠리 같은 일부 전문가 측에서는요, 이 지표가 12월 초쯤에야 겨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 UBS 증권 측에서는 10월 CPI가 영영 발표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남겼죠. 그만큼 이번 셧다운이 남긴 데이터 공백이 크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중요한 나침반 하나를 잃고 나서 항해하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CPI 같은 물가 지표는 원래부터 연준과 투자자들에게 방향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니까 모두 안개 속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에 안개 속을 운전할 때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남겼죠. 데이터가 안 보이니까 섣부르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재미있게도 확실한 통계가 없으면서 오히려 나쁜 뉴스가 없으면 좋은 뉴스다, 이런 심리가 일부 작동을 했습니다. 연준이 물가를 모르니까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는 기대감에 미국 증시는 최근에 비교적 탄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한편으로는요, 이 정말로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가 끊기면서 큰손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자산을 재배치하기 시작을 했죠. 그 대표적인 행선지가 바로 금입니다. 얼마 전까지 온스당 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금값이 다시 빠르게 반등에 성공해서 현재 4,200달러 선을 넘보고 있어요. 10월 21일 이후에 한 달 만에 최고치까지 회복을 한 건데요. 이 금 가격의 이런 강세장 자체가 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방증이겠죠. 이렇게 데이터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 구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연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관망 모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물가라거나 고용지표 없이는 섣부르게 정책을 바꾸기 어려운 거고, 시장 금리도 이미 반응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눈에 띄게 하락을 했는데, 이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이 금리 못 올리겠네 하고 미리 선반영한 결과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금 같은 무이자 자산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더 뛸 수 있었죠. 또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도 한숨 돌릴 여력이 생깁니다. 이 사실상 지난 몇 주간의 시장 흐름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불확실성 그 자체인데요. 이 지금 CPI가 높을지 낮을지, 경기가 식는지 뜨거운지 아무도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돈일수록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 점이 단기 시장 심리랑 중장기 펀더멘털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번에 XRP 가격이 흔들린 걸 보고 겉으로는 역시 불안정한 코인이다 이러고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시면은 이런 급변은 XRP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XRP는 올해 내내 2달러 안팎의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했었죠. 한때 2.5달러 근처까지 상승했다가 금세 밀려난 적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었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XRP 홀더들이 소외감을 느낄 법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쌓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그 이면에서 정반대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 눈앞의 가격 등락과 별개로서 더 큰 손들과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금 강세는 전통 금융권 큰손들이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분야의 큰손, 즉 기관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리플 XRP입니다. XRP를 개발한 블록체인 기업 풀의 행보를 보시면요, 이 지금의 단기 시세랑은 별개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 각지의 은행과 금융기관과 손잡고 실시간 국제 송금망을 구축해온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들이 내놓은 비전은 한층 대담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뉴욕에서 열린 리플스웰 2025 행사에서 리플 레저를 기관형 결제의 기반 계층으로 만들겠다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고, 한마디로 XRP를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깊숙하게 녹여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리플은 올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CNBC 보도에 따르면은 리플은 올해에만 약 4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전통 금융권의 유망 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 하나로 5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히든로드라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를 13억 달러에 사들였고, G트레저리를 기업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를 10억 달러 넘는 금액에 인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전략 투자를 쉼없이 단행을 했었죠. 이렇게 얻은 기술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리플은 암호화폐랑 전통금융의 간극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출시한 리플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장외 거래를 중개하기 시작을 했고, 블록체인 기업이 일종의 증권사처럼 기관 고객을 받기 시작한 셈이죠. 사실 이런 사업 확장이 리플의 탄탄한 재무 기반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이 최근에 5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4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웬만한 대형은행에 맞먹는 덩치의 거대 핀테크가 된 거라는 건데, 그만큼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사업은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한 개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리플 레저 자체의 기술 개발입니다. 이 전자는 기존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고, 후자는 리플 레저의 성능을 개선해서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 모두 다 전통 금융과의 통합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아진다는 거고, 실제로 리플 레저는 최근에 성능 업그레이드를 거쳤다라고 해요. 이미 처리 속도를 크게 높였고요. 원래 수수료도 워낙 낮다 보니까 기관들이 쓰기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들리는 얘기로는 새로운 대출 프로토콜까지도 개발 중이라는데, 결제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 전반에 XRP를 활용하도록 판을 넓히려는 모양새예요. 이런 리플의 전략에 전통 금융권도 조금씩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요즘에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시험 발행하거나 고객 자산을 대신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드는 여러 가지 변신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요, 시장의 흐름을 앞서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리플은 주요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망을 함께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면 리플 레저 기술을 라이선스로 제공을 해서라도 이 더욱더 많은 기관이 이 생태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마지막 남은 숙제가 있는데요.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리플이 지난 7월 달에 미국 SEC와의 오랜 소송전에서 승소하면서 XRP의 발목을 잡았던 큰 돌덩이를 치워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형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미국 의회에서 오랫동안 계류 상태입니다.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 같은 것들이 논의됐지만요, 정치권 교착과 이번 셧다운 사태 같은 것들이 진전이 없습니다. 이 갈링하우스가 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돼야 된다 관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은행들이 안심하고 블록체인을 쓰려면 정부 차원의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죠. 결국에 정리하자면요, 이 리플은 지금 발빠르게 미래 준비를 마치는 중이라는 거, 막대한 자본과 기술 투자, 금융권 인맥까지 총동원해서 암호화폐랑 금융권의 융합이라는 이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의 규제만 맞춰진다, XRP를 글로벌 금융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야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리플 XRP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가셔야 될까요? 이 최근의 혼란을 단순하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시경제 측면부터 생각해보죠. CPI 발표가 지연됐어요. 그럼 미국 연준이 지금 당장 긴축을 강화하기는 어려워졌다라는 거. 이 12월 FOMC 회의도 일단 지켜보자라는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겠고, 시장 예상도 내년 초까지 금리 동결, 그리고 나아가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씩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이 만약에 12월 초에 발표될 10월 CPI가 생각보다 낮네, 이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 그럼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 미국 연준이 자신감을 갖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선회할 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투자 심리가 살아나겠죠. 위험자산 랠리가 시작되겠죠. XRP도 지금의 횡보 국면에서 벗어나가지고 본격적인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라거나 경기가 너무 뜨겁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준은 다시 매파적인 대세를 취할 거고, 그러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빠르게 눈치 보면서 또 한 번 조정 하락세가 나올 겁니다. XRP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단기
단기적으로 XRP 가격은 새로 나오는 경제지표, 미국 연준 정책의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것도 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시에 더욱더 긴 호흡의 변화를 주시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리플 XRP가 16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700원까지 올라가고 또 4,900원까지 상승했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XRP 리플이라는 이 실제 쓰임새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리플의 행보에서 본 것처럼 이미 주요 은행들이 XRP를 활용한 해외 송금 시스템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티가 안 나요. 근데 물밑에서는 XRP의 거래량과 활용도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리플 레저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정말로 재미있는 변화가 포착이 됩니다. 이 개별 지갑들의 거래 활동은 줄었는데 전체 거래량은 오히려 폭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가서도 기관들이 대량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 통계에 따르면요, 2025년 3분기 XRP 네트워크의 일평균 거래량이 이전 분기보다 500%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신규 지갑 숫자는 오히려 8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해요. 결국에 소액 거래는 줄고 대형 거래는 늘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게 XRP가 소매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지 몰라도 대신에 금융 인프라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조짐으로 읽힙니다. 이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반에 한 번에 4억 7천만 XRP라는 이 거대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가지고 가격을 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를 볼까요? 오히려 여러 가지 고래 지갑들이 XRP를 꾸준히 사모으면서 매집했습니다. 이 누군가는 털어내고 누군가는 받아간 그림이죠. 올해 들어가지고 고래들이 순매수한 XRP만 달러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에 종합해보자면은 개미 털고 고래들은 매수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온체인 지표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최근 XRP 가격 하락이 꼭 부정적인 신호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개미들이 지쳐서 손을 털었을지 몰라도요, 그 물량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간 큰 손들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조정이 전형적인 개미 털기 패턴일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서 100% 확실한 건 없어요. XRP가 정말 미래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한때의 유행으로서 그칠지 앞으로 지켜보셔야겠죠. 다만 최소한 지금 보이는 신호들은 긍정적이라는 거, 네트워크 성장세, 기관 도입, 고래 매집 같은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가격은 거짓말을 해도요, 데이터는 정직하다라고들 합니다. 제가 흥미를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XRP의 향방은 크게 두 갈래 정도의 축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는 거시경제의 방향이고요. 이제 셧다운이 끝나면서 밀렸던 지표들이 연달아서 나오겠죠. 12월 달 중순이면은 10월, 또 11월치 물가랑 고용 지표들이 한꺼번에 공개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내년 2026년도 미국 연준 정책도 결정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연착륙에 성공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은 암호자산 시장에서는 큰 순풍이 불겠지만, 또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면은 또 암호화폐 윈터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다른 한계는 산업 내부의 변화입니다. 규제가 풀리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 채택하기 시작하는 이런 순간들, XRP의 위상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 간의 송금망의 뒷단에 XRP가 깔려 돌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XRP 기반의 현물 ETF 출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가 XRP ETF 상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은 그동안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관문이 열리는 셈인 거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XRP에 대한 수요 기반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종합적인 거시 환경과 산업 트렌드, 이 두 가지 축이 만들어낼 시나리오에 따라서 XRP의 앞날도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거시적으로 우호적이고 산업 측면에서도 순풍이 분다? 우리는 금융과 크립토의 경기가 흐려지는 이런 역사적인 변곡점을 목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XRP가 국제송금의 숨은 배선처럼 깔리고 가격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있겠죠. 반면에 거시 여건이 나쁜데 규제마저 발목을 잡으면은 XRP의 도약은 더디게 미뤄질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투자자로서는 지금의 혼란의 계기로서 한 발 물러서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문해 보겠습니다. 안개가 걷혔을 때 세상은 과연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XRP가 새로운 금융망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면은 오늘의 흔들림은 그 미래를 위한 진통으로 기억되지는 않을까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박수 칠 때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고 모두가 외면할 때 담담하게 한 발 내딛는 용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거, 이거는 사실
반대로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이 사람의 본능은요, 늘 안전한 무리 속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면은 나도 덩달아서 좋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은 나도 괜히 겁이 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그 본능을 오히려 거꾸로 다룰 줄 아셔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남들이 다 좋아하고 기사마다 상승 랠리네, 신고가 돌파네, 이런 것들 장밋빛 뉴스가 쏟아질 때 이미 시장이 상당히 오른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 들어가면 이미 누군가의 수익 실현 자리에 앉는 꼴이 되겠죠. 반대로 사람들이 전부 떠나가고 욕하고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 돌 때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값싸고 가장 효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하지만요. 그 두려움 속에서만 진짜 기회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도 똑같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 폭등으로 여기저기서 망했다, 거래 절벽이다, 경매 넘어간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돌았죠. 그때 분위기는 정말로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조용히 노른자 아파트를 담은 사람들은 지금 그 선택의 대가를 미소로 돌려받고 있죠. 그때의 공포가 지금의 웃음이 된 거고 이게 단순하게 역발상으로 살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의 감정 곡선을 이해하고 활용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감정이 과열될 때는 이미 리스크가 높고 반대로 모두가 포기할 때는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결국에 투자는요, 숫자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고 그 감정을 거슬러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저점에서 기회를 잡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떠들썩할 때는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지금은 모두가 좋아하는 순간인지 아니면 모두가 피하는 순간인지 그 질문 하나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매수 시점을 바꿀 거고 결국에 투자 인생의 곡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결국에 돈은요, 이 조용히 두려움을 견딘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 이번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XRP 커뮤니티에서 3,150원 매수해서 단기간에 3,650원 익절 전략을 도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판단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3,150원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본 이유는 총 3가지였습니다. 먼저 과거의 스윙 저점과 매물대가 겹친 수요가 완벽한 구간이었었고 그리고 단기랑 중기 이동평균선이 평탄화되면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RSI랑 MACD 지표가 동시에 바닥 신호를 내면서 모멘텀 회복을 예고됐던 구간이었죠. 즉 하락의 끝이 아니라 리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50원 익절 구간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캔들은 윗꼬리가 길어졌고 거래량은 피크치 이후에 감소세를 보였고 RSI가 과열권 둔화되면서 MACD 지표는 고점을 낮추면서 모멘텀 약화를 선행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언제나 이익 확정의 신호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은 그 자리에서 매도 신호 드리면서 실제로 시장은 그 이후에 조정 하락세를 맞았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보여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대응은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매번 그 구조를 데이터로 검증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흐름들처럼 우리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실전 타점과 매수 매도 전략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을 절대로 혼자 보지 마세요. 이 전문가의 구조적인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보시려면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사 채널은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은 투자의 언어로서 데이터로서 증명하는 실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